저는 바이러스 감염 퇴치 및 예방 치료에 있는데요. 저에게 이제 물론 그 의사 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나 물어보면은 저는 본인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국민들께서 본인이 비형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시형 감염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게 제일 1번 출발점이고,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간경화, 간암 제일 많은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일반인 대상이니까 좀 한글로 많이 썼고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 중에 특히 간으로 들어와서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을 일으키고 또 반복적으로 그게 염증이 지속되면 간에 딱딱해지는 섬유와 그래서 굳어버리는 경화까지 오기 때문에 또 여기서 더 나빠지면 간암도 발생해서 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간 소묘화 및 간경화, 의학용어로는 간경변증이라고 합니다. 간경화를 일으키는 질병을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간암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바이러스 감염이 되겠습니다. 크게 A, B, C, D, E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많이 겪는 A, B,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약간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 A형 간염은 주로 급성 간염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급성 간염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6개월 이내에 이제 인간의 면역이 획득이 된 다음에 이제 해결되는 걸 갖다가 급성 간염이라고 하고, 만성 간염은 6개월 넘어서 가지고 지속적으로 몸 안에 남아 있으면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B형 간염과 C형 간염도 급성 간염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는 안 되고 만성 간염으로 가고요. A형은 거의 99% 이상 다 급성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A, B, C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A형 간염은 급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누구나 걸릴 수 있고요.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그 중요한 연예인분들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은 흔하지 않게 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국민 백신 사업으로 맞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환경 때문에 앓고 지나갔는데 약간 중간 세대인 한 20, 3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많이 걸리고요. 부끄러우니 저도 걸렸습니다. 2009년도에 걸려가지고 저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식 직전까지 가가지고요. 제가 이 간 환자의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직접 체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A형 간염은 사실은 A, B, C는 발견된 순서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붙였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B형 간염이 먼저 발견되긴 했는데 등록은 먼저 A형 간염이 이제 가장 먼저 됐기 때문에 이 급성 A형 간염은 이제 그냥 이름이고요. 그 급성 바이러스 간염이 몸에 들어와서 간에 들어와서 이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를 갖다가 급성 A형 간염이고, 진단 검사는 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그 간염에 대한 우리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원 항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A형 간염에 대한 급성 항체가 있는 경우에 급성 A형 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을 직접적으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초기에는 이 혈청 검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고 의심되게 되면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있다가 뒤에 검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발생했나 보시면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서 그냥 문제가 없었는데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해외여행 많이 다녀가지고요. 그런 이론이 2008, 9년도에 한번 폭발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9년도에 걸렸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잠잠하다가 2019년도에 역학조사라는 중국산 조개젓갈이라고 하는 2019년도에 한번 걸려가지고 또 한번 유행해서요. 엄청 많이 환자가 입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환자가 있어서 A형 간염은 이제 백신으로 다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 인지하고 백신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증상은 간 증상이 다 마찬가지인데 간이라는 게 증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증상이고요. 근데 소화는 아직 면역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왔는지 없는지 모르게 가볍게 지나는 경우가 많고, 성인은 이제
면역세포가 좀 자리 잡고 있어서 대부분 이제 경화근교가 심한 경우가 많고, 첫 번째는 감기처럼 열이 있거나 피로가 있거나 또는 근육통, 두통, 소화불량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상당수는 황달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달은 간의 염증이 이제 심해져서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입원을 하게 되고요. 드물게는 급성 신부전, 급성 췌장염, 담낭염 등이 있고, 제가 이제 아까 2009년도 걸렸을 때 제가 그 공중보건이 과장하고 있을 텐데, 제가 꽃동네에서 그 음성 꽃동네에서 이제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는 그 가족이랑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2명 정도가 30대 초반인데 사망했습니다. 한 분은 이식을 못했었고, 한 분은 신부전이었고, 이제 내가 와서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심한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이 전격성 간부전이 간이 망가져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가 한 0.1%에서 3% 정도 되어 있다고 하고, 재발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아주 드물고, 아주 드물게 재발한다. 뭐 한 번 앓고 지나가면 대부분 다 회복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형 간염은 보통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우리 대변, 음식, 오염된 음식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음식이 가장 주요 원인이고, 그게 이제 한 2주에서 4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열이 발생하고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고 황달이 발생하고, 그래서 한 두어 달 지나면 항체가 형성이 돼서 회복되는 그런 코스를 겪고, 대부분은 3개월 이내에 대부분은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길면 6개월이고 그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은 이렇게 항체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초기에 오게 되면 항체가 진단 검사가 안 돼서 조금 5일이나 7일 뒤에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한 번 앓고 지나가면 평생 면역이 회복되는 걸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음식으로, 오염된 음식으로 많이 전파되고요. 2019년도는 뭐 중국산 젓갈로, 조개 젓갈로 이렇게 의심이 됐고, 수혈이나 이런 걸로 가능되고요. 집단 생활하는 경우에 전파가 되긴 하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항체 양성률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당히 많고요. 젊은 사람들은 없어서 20대부터 50대까지 집중적으로 맞추자고 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게 30대, 60대 정도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이제 급성 간염으로 입원하시거나 이제 걸린 환자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요 나이 때 20대에서 한 50대 사이가 좀 많았었습니다.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한 번 맞고 6개월이나 1년 그 사이 한 번 더 맞으면 거의 95%에서 99% 정도 항체 형성이 되기 때문에 2번 정도 맞는 게 좋고요. 예방접종 대상자는 이제 아이들은 무조건 맞고요. 만성 간질환이 있는 뭐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 환자들은 맞아야 되고, A형 간염 항체가 없으면 다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백신이기 때문에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간염은 감기적 현상으로 오는데, 감기가 잘 안 낫지 않고 특히 이제 황달 같은 게 있고 하면은 급성 간염이 한번 의심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예방 접종이 필요하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만성 B형 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 간염의 원인이고요. 간암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보는 환자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만성 간염은 6개월 이상 바이러스가 몸에 있으면서 이렇게 매끈매끈한 간이 이렇게 약간 거칠어지는 만성 간염, 섬유화가 오고요. 그게 더 깊어지면은 울퉁불퉁하게 부러지는 간경화가 오고, 그 간경화에서 일부가 이제 간암을 발생하는 B형 간염,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이게 공식처럼 우리나라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간암 환자가 상당히 많고, 특히 그 중에 거의 60%, 70%는 다 B형 간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뭐 이런 바이러스 간염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뭐 술을 많이 먹거나 간이 나쁘면은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B형 간염만 이제 특별히 간 경화가 심하지 않더라도 종종 간암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간 경화도 없는데 왜 갑자기 왜 간암 걸리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B형 간염이 원래 특징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간이라는 것 자체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장기라고 하고요. 그게 간에는 신경세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느끼질 못해서, 그래서 이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평생
간경화, 간암의 이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증상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간경화가 있나 없나 또 간암이 있나 없나를 항상 이제 파악하면서 이제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간암의 원인인데요. 일본, 미국은 C형 간염이 제일 많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60%, 70%가 다 B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우리나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예전보다 B형 간염도 약도 좋아지고 예방 접종도 많이 하니까 B형 간염 관련돼서 간암의 그런 퍼센티지가 줄어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2008년하고 2020년에 비교해봐도 우리 60% 정도가 B형 간염에 의한 간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 환자가 일반인보다 간암 발생할 확률이 거의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암 생성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원인은 B형 간염이고요. 그 다음에 뭐 C형 간염, 알코올 등이 되겠고 특히 B형 간염 환자 중에서 간 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간암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간염이라는 것은 이제 B형 간염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보균자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이 보균자는 숙주라는 개념에서 WHO에서요. 보균자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보유자란 말을 많이 쓰기로 했고요. 이제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간을 찔러서 조직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래에서 이 S 항원, 이 B형 간염 S 항원이 이제 표면 항원인데 이 항원이 6개월 간격으로 2번 이상 나오는 경우에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이제 외래 오시면 하는 검사가 이제 항원, 항체, 그다음에 이제 이 항원은 이제 공격적으로 증식하냐 안 증식하냐 같은 이 항원 검사하게 되고요. 실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거든요. DNA 검사 이렇게 혈액 검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B형 간염을 좀 보시면요. 90년대 이전에는 훨씬 7% 이상 됐었고요. 90년대에 거의 5% 되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서 약 한 2점대 후반 3%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3%니까요. 전 인구 5천만 명이면 꽤 비교적 많은 거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B형 간염이 많고 남자가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B형 간염이 여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항체가 없어지는 확률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직 감염, 어머니로부터 넘어오는, 그러니까 출산하면서 양수 또는 태어날 때 넘어오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돼가지고 걸리는 경우는 혈액으로, 그래서 많이 걸리고, 수혈로 걸릴 수 있는데 수혈은 다 검사를 미리 하기 때문에 요즘은 수혈에 의한 감염은 거의 없고, 이제 그런 B형 간염 환자랑 뭐 손톱깎이, 면도기, 칫솔 이렇게 피가 날 수 있는 걸 같이 쓰는 거는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상대방이 항체가 있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전혀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관계를 되거나 어떤 의료 행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형 간염에 걸리면 이제 생후 1년 때 걸리면 태어날 때 거의 걸리면 대부분 다 80% 90%가 다 만성 간염으로 가고요. 성인 때 걸리면은 거의 20% 이하밖에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어머니가 이제 B형 간염이 있으면 애한테 넘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방적으로 약을 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 때 걸리면은 성인에서 걸리는 경우는 많이 만성으로 넘어가진 않는다. 근데 이미 만성으로 한번 가게 되면 그때는 간경화하고 간암이 확률이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 병원에 오시면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항상 이제 뭐 검사 왜 이렇게 많이 하고 물어보시는데 세 가지를 꼭 합니다. 그래서 B형 간염 환자가 외래에 오시면 첫 번째는 B형 간염 바이러스 활동성 여부, 이게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활동성이면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거고, 그 활동성 여부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DNA 값을 보통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간 경화를 꼭 평가합니다. 예전하고 달라져서요. 간 경화나 간 섬유화가 있으면 약을 또 빨리 쓰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요 간 섬유화 스캔이라고 저희 외래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요 섬유화 스캔 간을 딱딱딱 때려가지고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 이제 말랑말랑한 정상 간에서 간 경화로 가기 중간에 섬유화가 있거든요. 검사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간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은 일반인보다 이제 간암 확률이 거의 뭐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암 확률을 초음파 많이 하고요. 초음파에서 좀 애매하면은 CT 찍기도 하고 CT 세면 MRI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비형 간염에서 이제 보통 간암이 발생을 하면 간암이 보통 2배로 커진 인터벌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보통 하고 이 세 가지를 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서 이제 환자분 상태가 필요한 경우 약을 쓰기도 하고 또 간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보통은 이제 DNA 수치가 높고 활동성이 된 경우에 간 수치가 높고 이게 활동성이거든요. 활동성인 경우에 하는데 활동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이 딱딱하거나 간 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약을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간섬유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겠습니다. 약은 정말 많이 변경됐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주사 치료 인터페론 했는데 거의 효과도 없고 너무 힘들었고 부작용도 많았고요. 제픽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뭐 2000년 초반에 들어왔는데 제픽스, 헵사라, 바라크루드 이렇게 쭉쭉 들어왔는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이런 그 비리어드, 베밀리디 이런 바라크루드 같은 약제들은 거의 내성이 없고 한 번 쓰면은 부작용 없이 쭉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간경화, 간암 예방에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 자체가 비형 간염을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활동성인 거를 약을 써서 비활동성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뇨나 혈압약처럼 이제 좀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약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도 비형 간염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20년 전에는 거의 간경화로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는 비형 간염 환자들이 거의 60 넘기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이 좋아져가지고 다 간경화는 거의 다 잘 컨트롤되고 간암 발생이 좀 이제 많이 생겨서 지금은 간암 환자가 훨씬 입원 환자도 많고 그렇게 됩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이제 중요한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평생 쓰는 경우가 많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경우 약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근데 중단하는 경우는 충분히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얼마나 자주 오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기본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은 와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아까 말씀드린 활동성 여부, 또 간암 여부, 또 필요에 따라서 간경화 여부를 평가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초음파를 기본 검사로 하되 그 초음파에서 좀 안 보이거나 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CT나 MRI를 찍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비형 간염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이제 저희 교수님 전국에 있는 간 전문 교수가 포함해서 이게 정부랑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98년부터 2008년,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비형 간염 약을 많이 쓰고 또 확대되게 정책을 바꿔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10년 전에 병원에 한번 왔는데 나 특별한 거 없고 약도 없다고 해서 10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오다가 응급실로 간암으로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의학이라는 거는 계속 발전하거든요. 핸드폰도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도 발전하니까 한 번 이제 올해 지금 갔을 때 내가 특별한 게 없고 괜찮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계속 약이 발전되는지 또 그 치료 정책이 바뀌는지 봐서 지금 당장은 치료 대상이 안 되더라도 1년 뒤에는 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지속적으로 주치 선생님을 정해서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냥 정리를 했었는데요. 비형 간염 환자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 뭐 C형도 마찬가지지만 한 분을 딱 주치를 정하셔가지고 평생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두 번째는 아까 같은 그런 상태고, 세 번째는 그 환자 상태가 늘 변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그 항바이러스 약을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간암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40세부터는 또 병원에 좀 정기적으로 오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비형 간염 치료제라든지 치료 기준 자체가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게 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방은 이제 비형 간염 걸린 분들은 뭐 예방이 소용이 없고요. 안 걸린 분들은 예방 접종 해가지고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형 간염은 우리나라는 많지 않고요. 서구에 많은 거고 이제 C형 간염의 존재가 80년대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의학 발달은 대해서는 많이 걸렸습니다. C형 간염은 이것도 혈액이나 체액으로 많이 전염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0.8% 1%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쪽 전라도 쪽이 좀 많다고 되어 있었고요. 인천이나 부산 쪽 약간 그 해안가 따라서 조금 많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염은 이제 혈액으로 많이 가서요. 혈액 또는 성 접촉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뭐 주사기 돌려서서 많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고 예전에 이 C형 간염이 이제 검사가
그 댕기에 수혈할 때 90년대 말 정도부터 됐기 때문에요. 그 전에 수혈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 수술한 경우나 뭐 수혈한 경우에는 걸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이고요. 간염 대부분이 필요하거나 또 증상이 없고 우연찮게 그 검진으로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먼저 해서요. 여기서 이제 의심을 하고 확진 검사는 이제 RNA 검사를 해서 2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검사를 했다고 다 C형 간염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형 간염이 필요한 대상은 C형 간염이 이제 원인 모르게 간 수치가 올라간 경우, 그 다음에 임신한 사람은 꼭 필요하고요. C형 간염, 또 출혈이 많은 시술이 또 수술 예정되어 있는 분들 꼭 하셔야 되고, 또 아래와 같이 또 투석을 하거나 또 에이즈 환자거나 또 주사를 자주 맞거나 이런 환자들이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꼭 하고 되어 있고, 지금은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 이상 필요하면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사실인데 올해 이제 그 정부에서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는 국가 검진 사업에 평생 한 번 56세 때 C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C형 간염 국가적으로도 더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C형 간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릅니다. 아까 B형 간염은 이제 태어나면서 어머니로부터 수직 간염, 주상기 간염 많이 넘었는데 C형 간염은 거의 그건 없고요. 태어날 때 오는 거는 성인 때 걸리면 이거는 B형 간염과 달리 거의 80%가 다 만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인 때 걸리면 15%만 그냥 급성으로 회복되고요. 거의 80% 이상 만성으로 가서 강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C형 간염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는 과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터페론 주사 맞고 이렇게 해서 6개월, 1년 동안 했는데 부작용도 너무 많았고요. 환자가 우울증도 오고 너무 심했고, 그 C형 간염도 유전자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형에 따라서 막 복잡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지나간 이유고요. 201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먹는 약으로 이제 완치율 90% 이상 보이는 그런 약제가 다 부작용 없는 약제가 지금 벌써 거의 한 9년 전에 들어와서요. 지금은 이 C형 간염은 정복이 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백신은 없지만 이제 걸리면은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는 약제 뭐 하나나 또는 3개를 2달이나 3개월 정도 이제 먹으면 다 완치가 되는 약제고요. 유전자형에 따라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전자형이 뭐 1형, 2형, 3형 이런 똑같은 치료 기간에 똑같은 완치율은 95% 이상 보이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헬리코박터균 치료하듯이 아예 그냥 2, 3개월 약을 딱 먹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C형 간염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해야 된다. 제 환자 중에 안 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설득을 여러 번 몇 년 동안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은 이제 백신이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혈액이나 가기 때문에 칫솔이나 이런 손톱깎이 같은 거 따로 쓰시고 항상, 그 다음에 문신 같은 거는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렇게 괜찮고 보고 이제 B형, C형 간염은 B형 간염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료제가 조금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는데 지금 쓰는 약제로 바이러스 억제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약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C형 간염이 완치될 수 있는 약제를 개발 중인데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은 더 이상 약제 개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치료하면 다 끝나고요. 간경화가 있거나 또는 이전에 치료 실패한 사람은 조금 효과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치료랑 상관없이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이제 활동성 여부, 그 다음에 간경화, 간암 여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식단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식단은 이제 골고루 먹고, 그 다음에 민간요법은 가급적 하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간 전문 선생님하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자기 상태를 파악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